자, 오늘 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성은 뭐냐면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까? 내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현재 정지 상태야. 나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어. 현재 정지 상태, 그렇지? 그러면 관성이 뭐냐면 누군가를 날 밀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밀려나거나 가만히 있겠지. 자, 그러면 관성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성질이야. 자, 내가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 현재 운동 상태, 내 현재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인데, 관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야. 뭔 말이야? 누가 나를 밀어도, 자동차가 나를 박아도 난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 거야, 관성이 크면.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속도가 있는 경우, 내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 맞아? 가고 있었어. 나는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근데 가고 있었어. 50을 속도 가고 있어. 자동차가 와서 삐뽕 박았어. 그래서 나는 50을 가. 자, 기차가 와서 박았어. 삐뽕 박았어. 그래서 나는 50을 가. 계속 50을 가는 거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 그게 관성이야. 뭐 말이 안 되지. 50 가고 있는데 기차가 왔어? 그러면 죽어야지. 정지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묵묵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난 계속 내 갈 길 가려한다. 이게 관성이야.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갔죠? 그게 관성이야. 너무 쉽지? 그럼 볼게요. 관성은 어떨수록 크냐면 질량이 클수록 커요. 근데 이게 상상해봐라. 당연한 거 아니냐? 질량이 클수록이라는 얘기는 뚱뚱한 사람을 예시로 들어볼까? 뚱뚱한 사람? 개뚱뚱해요. 엄청 뚱뚱해. 아주 그냥 우직하게 있어. 밀었어. 이 새끼 안 밀려! 안 밀리지? 뚱뚱하니까. 왜 안 밀려? 걔는 멈추고 있거든. 지 운동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인 관성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관성이 크다. 질량이 클수록. 됐습니까? 가벼운 애는 어떨 것 같아? 그냥 밀면 그냥 훅 날아가. 유지하고 싶어서 막 안 달리면 안 달리는데 날아가. 알겠죠? 관성이 작아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얘기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 재미난 예시예요. 이건 물리2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질량이 엄청 큰 기차가 있었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좀 가벼운 자동차가 있었어. 자, 출발할 때, 뭐 할 때? 출발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관성이 누가 커? 기차가 더 커. 운동 상태를 계속 정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속도 있지. 속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들어갈까? 기차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왜? 기차는 관성력이 커. 즉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커. 즉 정지된 상태라면 기차는 정지된 상태로 어떤 에너지가 와도 움직이지 않아. 이해했어? 그러면 그걸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즉 처음에 속도를 내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차는 초기 정지되어 있을 때 처음에 속도를 낼 때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갔죠? 자동차보다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왜? 관성이 겁나게 크거든.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괜찮죠? 자, 그렇다면 관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 정지관성.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 운동관성. 알겠어요? 별거 없어요. 자, 말 그대로 정지관성은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고요. 운동관성은 계속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유지를 하려고 하는 운동. 알겠어? 자, 보통 관성하면 사람을 많이 예를 들어. 알겠죠? 사람을 예를 들을 때 이해가 좀 쉬우려면 상반신하고 하반신을 나눠서 생각하는 게 조금 팁이에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계속 정지하려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버스가 삑 섰어. 버스가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타야지. 뭐 방법 있겠어? 삑 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세요. 자, 하반신은 현재 어떤 상태? 정지 상태. 상반신은 어떤 상태? 마찬가지로 정지. 됐습니까? 자, 노란색으로 버스가 출발했어요. 자, 그럼 버스와 하반신은 함께 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정지 상태의 어떤 하반신이 뭐로 바뀌어? 앞으로 가지? 맞아, 틀려. 근데 얘는 변함이 있어? 없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아이쿠! 아이쿠! 오! 이러지. 그게 관성이야. 별거 없지. 그래서 우리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상반신을 앞으로 해야 돼. 그러면 안 넘어지지. 상반신, 니도 앞으로 가라. 약간 이러면서 하면 절대 안 넘어져요.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죠. 이해가시죠? 좋아요. 별거 없지? 자, 이번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떨까? 상반신도 적응하겠지? 상반신도 적응을 해.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어. 그러면 잘라서 얘 앞으로 가고 있어. 상반신, 맞아? 얘도 앞으로 가고 있어. 됐죠? 어떤 상관? 뚱! 정지했어. 그러면 버스와 한 몸인 이 하반신 접촉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 정지를 하겠지. 맞아? 얘 멈춰 안 멈춰? 안 멈추지? 그냥 계속 가. 그냥 계속 가. 왜? 관성력 때문에. 기존의 운동 상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관성이야. 상반신이 관성이 있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앞으로 쏠리는 거지. 그래서 멈출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뒤로 가야지.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멈출 거 생각하고 그렇게 뒤로 가는 거지. 그게 운동 관성. 어때? 괜찮죠? 또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가보더라. 이렇게 가고 있었어. 자, 하반신과 상반신 나눠볼게요. 자, 얘네 둘 다 앞으로 가지? 근데 돌부리에 딱 걸리면은 누가 변화가 돼? 하반신이 정지가 되지? 근데 상반신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앞으로 떨어지고 우와! 이렇게 넘어지지. 이해했어? 그게 관성이야. 한 방에 다 끝났지. 상반신 하반신 나누면 사람에 대한 관성의 힘은 다 구분해.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이제 저것만 하면 돼요. 자, 이거 많이 봤을걸? 커비에 이렇게 종이 놓고 동전 넣은 다음에 종이를 한 번에 확 빼버리면 동전 그대로 위치에서 맞춰서 떨어져. 저게 왜 그러냐면 동전은 현재 정지되어 있죠? 저 상태로 유지를 한다. 아시겠죠? 저거 많이 그 테이블 보호 같은 거 하지 않냐? 뭔지 알아? 아, 몰라? 알지. 여기 식탁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을 한 번에 촥 해서 빼면 되는 거 같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테이블볼을 뺐을 때 잘 안 따라오는 거는 무게가 무거운 거 아닐까? 그 자리를 유지를 할 거니까. 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겁나게 무거운 것들은 그냥 천천히 빼도 잘 빠져. 근데 가벼운 것들은 천천히 빼면 그대로 따라와. 관성이 작으니까. 그냥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를 못하는 거야. 외부적인 운동 상태의 변화에 맞춰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테이블포 빼다가 실패하는 것들은 이유가 뭐냐면 질량이 낮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성 법칙은 어쨌든 운동 상태를 변하지 않게 하는 거지. 보통 물리에서 운동 상태라는 거는 V야, 속도야, 속도. 알겠어? 그러면 운동 상태를 변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는 속도를 변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빵이란 얘기야. 알겠어? 가속도가 빵이란 얘기는 알자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알자임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성은 뭐야? 알자임이 0인 상태죠.
이해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 잘 보셔야 돼요. 저거 중요합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울 거예요. 잘만 기억하면 너무 쉬워요. 알겠죠? 자, 운동량은 뭐냐면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다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운동량은요 물체의 관성으로 볼 수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운동하고 있는 걸 유지를 할 테니까. 맞습니까? 자, 운동량은 공식 외워주세요. mv. 운동량 공식은 mv. m은 질량이고요, v는 속도가 됩니다. 알겠죠? 단위는 미터/세크. 아시겠죠? 그래서 p는 mv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는 운동량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운동량은 어쨌든 질량과 비례하니까 질량이 클수록, 속도도 비례하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 끝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운동량 다 했어요. 너무 쉽죠? 충격량은 충격을 받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받는 에너지. 충격받는 에너지. 자, 충격받는 에너지는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저기서 시간이란 그냥 단순하게 몇 시, 몇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충격을 받는 동안의 시간이야. 다시,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이게 아니라 충격을 쾅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동안의 시간이야. 알겠지? 그래서 델타 T라고 씁니다. 이걸 삼각형 델타 T.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뺨을 맞았어. 자, 봐봐. 찰싹 이렇게 맞은 거랑 찰싹 맞은 거랑 델타 T는 두 번째가 길죠. 그 얘기 알겠어? 맞는 동안의 시간이야. 자, 그러면 충격을 받는 에너지는요, 충격을 받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충격력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충격량의 공식에 힘이라는 거 있죠? 저거는 앞으로 뭐라고 말할 거야? 충격력이라고 말할 거야. 발음 졸라 힘들어. 충격량, 충격력. 오, 충격력이 왜 이렇게 힘들어? 말려 들어간 느낌. 알겠죠? 자, 그러면 충격력이 클수록 충격량이 크다. 당연한 거 아니니? 세게 부딪힐수록 아픈 거 아니야? 오케이. 충격력은 뭘 결정해 주냐면 아프다, 아파, 약간 이거야. 충격력은 결정해 주는 거 아프다, 혹은 파괴된다, 부서진다,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결정타입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충격량의 크기는 말 그대로 힘이 클수록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방향은 당연히 힘의 방향과 같다. 알겠죠?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시간, 힘, 시간, 힘, 시간, 힘. 자, 시간과 힘, 넓이. 넓이는 시간 곱하기 힘이죠? 자, F는 힘, T는 시간. 참고로 저기는 충격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죠? 델타 T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예요? 충격량이죠? 충격량이야. 그래서 이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럼 얘도 넓이가 충격량, 얘도 넓이가 충격량. 그런데 얘는 힘이 어떤 경우? 일정한 경우. 힘이 일정하니까, 맞지? 근데 얘는 힘이 증가하지? 일정하지 않게 변하는 거. 일정하게 변하는 거, 맞죠? 근데 얘는 뭐야? 힘이 일정하지 않아.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게 다야. 당연한 거 아니니? 됐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평균 힘을 계산을 해야 돼. 얘 평균 힘이 딱 중간인데, 얘 평균 힘이 그냥 이 자체인데, 얘 평균 힘이 뭐라고 할 건데?
얘는 중간이고 쟤는 딱 저기고 얘는 어디로 갈 건데 평균임이 점점 중간에다가 떨어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거지. 단순하게 보면 돼.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하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넓이 자체가 충격량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시간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평균임이야. 끝났죠? 그런 얘기죠.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운동량도 충격량도 자꾸 에너지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넘어가기도 해.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개념을 쌤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익숙하게끔. 알겠죠? 한번 볼게. 뭐 충격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해요. 운동량의 변화가 됐어. 그게 뭐야? 충격량이야. 자, 이게 뭔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공이 있었어. 맞아요? 이게 운동량 자체가 50이야. 예를 들어서. 알겠어? 근데 누가 쾅 부딪혔어. 쾅 부딪혀서 얘가 또르르르 해가지고 운동량이 얼마나 됐냐면 100이 됐어. 그러면 운동량이 50이었지 처음에. 몇 됐어? 그러면 50이라는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50이라는 에너지를 누가 준 거야? 얘가 준 거지. 부딪혀서. 충격량이 50이었다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 운동량이 50으로 가고 있었거든?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그 50을 가지고. 근데 누가 쾅 부딪혔거든?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충격량이 50으로 부딪힌 거와 두 번째 충격량이 60으로 부딪힌 거와 세 번째 충격량이 자 50이었는데 충격량이 30으로 부딪힌 거 어떻게 될까? 자 50으로 가고 있었는데 50으로 부딪혔어. 그럼 멈춰 안 멈춰 얘는? 얘는 정지가 될 거야. 알겠어? 자 50으로 가고 있었는데 60으로 밀었어. 그러면 방향으로 따지면 얘는 왼쪽으로 갈 거야. 근데 운동량이 몇으로 갈 거야? 10으로 갈 거야. 반대야. 이해가 안 가? 50으로 가고 있어. 30이야. 고작 30이 부딪혀봤자 뭔 소용이 있겠니? 똑같이 그냥 20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20이라는 운동량으로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에 의해서 변화된 거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 별거 없지. 이해하세요? 좋아요. 그래서 에너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게 되면 나중 운동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운동량 자체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충격량을 크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어떻게? FT니까 힘을 주거나 충돌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좋습니다. 포신이 뭔지 알아? 포신이 뭘까요? 대포의 포신이 뭔지 알아요? 이게 포신이야. 이게 포신 길이야. 포신 길이가 뭐 탱크 얘 포신 길이가 이만해. 맞아? 포신 길이는 얘가 길지? 자, 포신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누가? 델타 T가 크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 안에 포가 있을 거 아니야. 포가 나가면서 긁어 안 긁어 여기를. 충격을 받아 안 받아?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겠지. 그러니까 델타 T가 높다고. 알겠어? 이해가요?
델타 T가 높다 보니 충격량이 높을 것이고 운동량으로 변해서 멀리 나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탱크가 크면 길면 길수록 멀리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테니스 경기에서 라켓을 끝까지 휘두르면 이것도 델타 T를 쭉 늘리는 거 알죠? 자, 이거 좀 볼게요. 충격량이 어떨 때? 같을 때.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량은 I고요. F 델타 T. 알겠죠? 자, 이게 일정합니다. 알죠? 자, 얘가 일정하면 이 델타 T가 증가하면 F라는 힘이 떨어져. 알겠어? 자, 그럼 볼게요. F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 파괴한다. 뭐한다? 파괴한다. 혹은 아프다. 알겠어? 자, 볼게요.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 폭신한 방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계란을 떠뜨릴 거야. 자, 그러면 딱딱한 델타 T는 충격을 딱 받는 순간 깨져. 왜? 델타 T가 작아. 델타 T가 어떻게 됐다고? 작아요. 그러니까 I 똑같이 일정한데 작아서 파괴하는 힘이 올라가. 그래서 박살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델타 T를 증가시켜서 파괴하려고 하는 힘을 떨어뜨려야 안 깨지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방석이야. 폭신. 어떻게? 폭신. 뿡, 뿡, 뻥. 이렇게 올라가잖아. 맞지? 뻥 올라가잖아. 맞지? 델타 T가 얼마나 높냐.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어떤 거는 뻥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푹신한 방석이에요. 델타 T가 좀 길죠? 얘는 딱딱해요. 뻑! 깨져버리는 거지? 델타가 작아서. 이 넓이는 똑같아요? 달라요? 또 넓이도 똑같죠? 그래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똑같다. 그로 인해서 충격량은 똑같다. 충격받는 힘의 시간은 B가 더 길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력이 작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눈 살짝 붙여도 되죠? 5분 정도. 안전장치 원리? 별거 없어. 안전장치는 말 그대로 안전장치야. 충격력을 좀 떨어뜨리는 거야. 시간을 늘려서. 복싱. 알겠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서 우리가 파괴적인 힘을 작아지도록 하는 거야. 폭신하다. 자, 예시인데요. 자, 교통수단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 범퍼. 아니, 에어백. 에어백은 뭐 워낙 잘 알잖아. 저거 에어백. 근데 그거 알아? 에어백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다? 간혹 있어. 에어백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안경 낀 사람한테는 좋진 않아. 안경 끼면 어때? 에어백이 터지면 얼굴을 가죽하지. 그럼 안경이 쎄라가지고 이게 눈을 가격할 수 있어. 잘하면. 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 그래도 뭐 교통사고로 아예 그냥 뭐 추를 입고 뭐 그거보다는 나으니까. 알죠? 목숨은 부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범퍼. 범퍼는 충돌 시간을 좀 길게 하는데 범퍼가 옛날에는 쇠였어. 옛날엔 철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플라스틱이야. 왜냐면 철보다는 플라스틱 자체가 사람들은 철이 튼튼하다고 생각해. 아니 물론 튼튼하긴 하겠지. 근데 과학적인 원리로 충돌 시간을 조금 길게 만들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충격받는 양이 좀 적어져요. 또 안장에 용수철 있죠? 스프링 같은 거. 그래서 푹신푹신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난 저거 너무 아프던데. 근데 너 아나? 자전거 오래 타면 엉덩이 진짜 터지는 줄 알아. 남자들은 더 힘들어. 여기 그죠 그래. 아무튼 좀 거시기해요. 운동 경기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얼굴 보호대하는 거 있죠? 근데 저거 써도 아프다는데. 그 다음에 멀리 뛰기 선수들은 다리를 살짝 구부려요. 점프 뛰어서 바닥에 딱 내 다리 꽂을 때 살짝 구부르면 용수철처럼 델타 T가 증가되고 파괴 힘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가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추락을 하게 되면 바닥에 딱 도착하는 순간 충격이 받잖아.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보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부 구조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바 같은 거 있지. 선 이렇게 거리 같은 거.
여기에 두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구부려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다리가 스프링 역할을 해가지고 충격력을 조금 이렇게 덜 받아줘.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웃긴 거는 무서워서 그런 일 하겠니? 난 할 것 같긴 한데. 나 재미난 얘기 해줄게. 쌤이 예전에 과외 했는데 20몇 층? 과외를 하러 갔는데 20몇 층에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멈췄어. 멈춘 거야. 20몇 층에서. 나 그래서 기절한 줄 알았거든? 5분 동안 안 열려. 그래서 막 벨 눌렀어. 열어달라, 살려달라고.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 이거 하고 있었어. 나 이러고 있었어. 혼자서. 이러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거울 있잖아. 거울 보면서 내 자신을 본 거지. 존나 초라하더라.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혼자서 그러고 있었다니까. 혼자서 그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거울에 내 비친 내 모습에 이게 참 진짜 초라하고 현타오고 막 이게 뭐한 나이 먹고 이게 뭐한 짓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 다행히 열리긴 했는데 저 진짜 좀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하면은 힘이 작아서 충격을 좀 줄여줍니다. 이거 아플 때 좀 써요.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받으면 졸라 아파. 이렇게 받으면 탕 하면서 뼈가 막 울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일상생활 공기에 충전된 포장재. 이거는 뭐야? 질소가스지. 질소가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푹신한 거야. 이거 다이소에 팔아요. 이렇게 모서리에다 하는 거. 그 매트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야? 델타 T가 좀 길게 해서 파괴적인 그 F 값이라는 힘을 줄게 한다. 알겠죠?